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했던 1.2C를 이용한 원근이 있는 풍경화를 강의로만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독일의 어느 시골 동네인데 이 길 이름이 포겔게장 가세라는 독일어인데요. 새노래 말길이라는 새노래 길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한국말로. 크롬백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독일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쁜 동네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국적인 풍경을 한번 그려보려고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이미지인데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작게 복사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수평선을 그어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끝나는 지점, 즉 소실점이 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거리를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나눠서 그려야 될 위치를 한 세 개 정도로 나눠줍니다. 중심에서 약간만 올라와 있죠.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될 거고 소실점의 끝은 아주 좀 멀리 있게 되겠습니다. 이 풍경화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렸던 방법과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세로는 수직, 가로는 수평을 이용해서 거의 스케치가 7, 80%가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반듯한 땅에 반듯한 건물을 짓듯이 뼈대와 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건물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한 선이라든지 곡선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화면 전체가 불안하고 실제로 건물이나 땅 이런 것들이 지각이 뒤틀려 보여요. 그래서 7, 80%가 되는 대부분의 선들은 여러분들 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커다란 뼈대를 먼저 세워줘야 되는데요. 요 끝이 바로 여러분들 이 건물의 끝이고요. 여기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골목과 골목 사이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실점은 여기로 지칭하겠습니다. 소실점은 여러분들 정해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물체들은 여기를 향해서 거리로 되는 부분들은 잡아줘야 되고요. 자, 저 멀리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잘라서 여기에 맞춰줘요. 이 소실점을 향해서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앞쪽의 건물은 여기서 사라지지만 이 위쪽의 건물은 여기서 또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실점으로 향할 수 있게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닿지만 이 땅 위치에 만나면 거리를 한 3등분으로 나눠준 거죠.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자, 여기서 또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또 건물을 세워주게 됩니다. 자, 이 앞쪽에 있는 건물은 이렇게 2층으로 나눠져 있네요. 선생님 실수했어요. 어디를 향하라고요? 소실점을 향하라고 그랬죠. 네. 그림의 모양하고 좀 다르더라도 내가 정해준 소실점은 반드시 지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소실점을 이용해서 지금 구조도 설명을 해주고요. 자,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이 100%라고 하면은 선생님 한 절반 50%만 설명할 거예요. 왜냐? 그림은 사진처럼 너무 많은 것을 담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산뜻한 맛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사진의 이미지의 50% 정도만. 자, 모든 것들이 다 어딜 향해요? 소실점을 향하게 되겠죠. 작은 의자라도 다 소실점을 향해서 맞춰줍니다. 그죠? 그러면 수평선을 만들어주고요. 자, 모든 건 다 소실점을 향해서 맞춰줍니다. 저쪽에 의자가 됐고요. 자, 여기 쓰레기통은 마찬가지예요. 다 맞춰요. 처음에는 무조건 맞춥니다. 단순하게 육면체로 먼저 표현을 하고요. 그죠? 좀 내려가 있네요. 자, 이 단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용합니다. 병선과 아래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자, 동그란 원통형인데요. 일단은 육면체로 가지겠습니다. 나중에 동그랗게 굴려주면 되니까 지금은 정확한 투시를 위해서 자, 앞에 맨홀 뚜껑도 있네요. 자, 맨홀 뚜껑도 마찬가지로요. 동그라지만 어떻게 해요? 먼저 네모를 만들어 주는데 양쪽 면들은 소실점을 향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준 다음에 이 원호와 이 원호가 서로 마주보게 되고요. 여기 원호와 여기 원호를 마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투시를 이용한 원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동그라미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또 소실점을 이용한 선, 수평선과 또 소실점을 이용한 선을 네모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각으로 나눠서 원호를 만들어주게 되면 정확한 투시를 이용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분들이 있는데요.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확한 위치는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네모로 뭘로 하라고요? 화분도? 그쵸. 네모로 해서 일단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죠? 화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은 소실점을 향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소실점으로 가기 때문에 급해지겠죠. 각이 이렇게 해서 자, 화분의 위치를 네모를 이용해서 소실점과 그래서 맞춰줍니다. 그래야 물체가 화분들이 정확하게 사진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테고요. 자, 여기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사진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실제로 그려지는 그림들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좀 생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지금 외국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굳이 쓰레기를 그려줄 필요는 없죠. 자, 창문도 한번 그려볼까요? 창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똑같이 그리는 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투시를 이용해서 물체 위치라든지 또 공간의 위치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투시를 맞춰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투시를 맞춰서 창문과 창문들이 서로 틀리지 않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림을 다 완성하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그릴 양이 줄어들어요. 왜요?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려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양은 얼마 안 돼요. 여기 그리는 것들은 정말 조금씩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작지만 간단하게, 단순하게.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그려주고요. 소실점을 맞춰서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또 건물의 끝이 되겠네요. 그죠? 건물의 끝이 되고요. 이 양쪽이 거의 한 90%가 되겠습니다. 그리는 표현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설명해주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또 뭐 사기라는 둥, 뭐 안 똑같다는 둥, 저걸 어떻게 그리냐는 둥, 지금 댓글은 안 달고 있지만 선생님 귀에는 엄청나게 많은 질타와 그 불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이 여러분들을 그리기보다는 좀 약간 나름대로 공간을 재창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르게 해내도 무방하겠습니다. 왜? 뭐 작가 마음이죠. 작가가 그렇게 그리겠다는데 뭐. 그래서 장면도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계단이 있네요. 계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소실점으로 위치를 먼저 찾아 놓으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세로는 수직일 테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단도 소실점을 맞춰서 표시하고요. 계단이 있는데 문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3층까지 되는 건물로 보여요. 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문이 있네요. 문도 마찬가지로 의자 바로 뒤쪽에 문이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춰주고요. 좀 더 올라갈까요? 자, 문도 만들어주고. 문 안에 무슨 이렇게 창틀 같이, 문 틀 같이도 있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소실점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죠? 저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소실점을 맞춰준다면, 보는 사람이 알아서 생각하겠죠. 안 가봐서 몰라요. 화장실일 수도 있죠. 응? 옛날 시골 가면 어른들이 변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런 아름다운 동네에 외국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뭐 변소가 있는 골목을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이 위치에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 위치에 이 맨홀의 뚜껑에 점들을 먼저 위치를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실적인 표현도 좀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마치 맨홀 뚜껑도 우리가 새로 디자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런 바닥에 있는 돌들은 어떨까요? 자세히 보면요, 이 큰 그림을 보면 바닥에 벽돌을 깔았는데 굉장히 일정한 회전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벽돌을 하나하나를 그리기보다는 커다랗게 보이는 이 원, 그렇죠? 여기서도 보이는 이런 원들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벽돌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요. 자, 한번 비교해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벽돌이 크게 박혀 있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도 뻗어 있고요. 커다란 방향과 흐름을 먼저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치 아치처럼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바닥이. 독일은 수공예의 나라에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 벽돌 하나 깔아도 굉장히 과학적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앞쪽에서 이 부분에서만 좀 자세히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벽돌을 나눠주는데요. 돌과 돌사 되게 이 바닥이 굉장히 이 그림의 주안이 될 것 같아요.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주안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국어적인 표현은 선생님 좀 약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을 하게 되면요.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원치 않은 말이 나오기도 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저희 또 부담 가가지고, 그죠?
얼굴도 안 나오는데 뭐 목소리까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면 어디 이 그림 해먹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앞쪽 부분만 이렇게 선생님이 쉽게 그리는 것 같지만 아까 이 전체적인 라인을 그려놔서 선생님도 그 위에다가 전체적인 느낌만 생각하면서 그려나가는 겁니다. 막 그리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이 초벌 작업한 그 양상을 따라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과 돌 사이에는 아무래도 이런 홈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진하게 눌러주면 역시 벽돌 사이에 그 뭐랄까 흙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벽돌과 벽돌을 맞물 때 어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모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이 부분이 다 그려지는 부분이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벽돌 쌓다가 이 그림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 앞쪽 부분은 정말 성의 있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건물보다는 이 앞쪽에 있는 벽돌을 그리다가 하루가 더 다 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이 그 통도 원화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으로 굴려주고요. 모서리만 그렇죠? 둥근 통을 만들어줍니다. 앞부분에 좀 뭔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여기서 표현은 지나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부담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어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감상으로 여러분들이 감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래도 그림의 끝은 봐야 되니까 만약에 나는 여기서 좀 더 하고 싶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과제는 여러분들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투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표현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이해력을 보는 거니까 이 과정 이후로는 여러분들 감상을 해도 되고요. 난 해보고 싶다. 따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화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좀 둥글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이 네모칸 안에서 생기게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죠? 여기는 이제 화분 위에 이렇게 수북이 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맞춰서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어두울 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나무가 박혀 있어요. 그죠? 자, 이제부터는 선이 좀 자유로운 곡선이 나오고, 그죠? 우리가 전편에서 해줬던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뭐 건축물로 얘기하면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면 지금 작업은 뭐랄까요?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이겠죠. 꾸며주는.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창틀도 넣고요. 그죠? 위에 여기 당쟁이 넝쿨이 이렇게 그래서 이 바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자, 그죠? 자, 여기가 문 같은데요. 문을 좀 자세히 그려볼까요? 그래서 무슨 팻말 같은 것도 붙어 있고요. 그죠? 아주 작은 화분들이 걸려 있어요. 눈높이를 따져야 되니까 아래는 안 보이겠네요. 이렇게 안 보일 테고요.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면에 넣어주고요. 건물은 뭐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창 맞춰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실제 사진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멀리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구조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멀리 있는 또 굉장히 좀 멋진 집이 정면에 있네요. 그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면에 있는 집은 투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건물은 멀리 있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이쪽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거는 뭐 복잡한 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몸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소실점에 끝나는 부분인데, 저도 정확히 안 보여요. 하지만 뭔가 되게 복잡하게 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건물의 끝일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물론 이제 이쪽 부분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 여기는 뭐 설명이 된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쪽에 설명들이 좀 많이 있고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거대로 설명을 좀 적게 하는 것이 또 원근 표현에서 투시원근법 더하기 이제 공기원근법이라고 해서 거리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원근이 들어가게 되는데 멀리 있는 건 흐리고 덜 그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많이 그리고 자세히 그리는 게 바로 공기연근법, 색채연근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채색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배제를 하고 여기까지 물론 이제 조금 더 하자면 실제로 그 그림에는 여기는 뭐 좀 없어요, 그죠? 힙 벽이긴 한데 이 건물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흰 벽으로 해서 채색 과정에서 또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로 하고 이런 앞부분에는 뭐 유리 느낌도 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을 테고요. 그죠? 깨끗한 벽이니까 그냥 깨끗하게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풍경 스케치는 이런 느낌, 채색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스케치 하는 걸로 해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보느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